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장 내정자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이 제기한 의혹 자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인데 이런 겁니다. 회사는 나노바이오시스라는 회사입니다. 나노바이오시스. 그러니까 아마 뭐 바이오 계열의 무슨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나노바이오시스가 금융위원회하고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국민의힘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가 투자한 부분이 있더라. 근데 이 투자가 일상적인 보통의 투자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7년 3월 달에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한 주당 8,300원씩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기서 5,813주 이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총 4,824만 원이 들었는데 이거는 당시의 시세는 주당 9,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되고요. 근데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하면 9,385만 원. 그래서 딱 한 2배 정도 되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주식을 산 그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을 증자할 때, 그러니까 회사가 자본금을 충당하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충당하죠. 그걸 증자라고 자본금을 늘린다 이런 뜻이죠. 근데 거기에는 무상증자가 있고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공짜로 나눠주는 거고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상증자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 주주를 상대로 해서 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게 일반 주주 배정이고요. 유상증자 방식 중에서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제3자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주주를 증자에 참여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미달이 되면 공모주 형식으로 또 일반인들한테 배정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상증자 중에서 일반 주주 배정이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나는 이 사람한테 팔래 라고 지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파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아는 사람한테 아름아름 팔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대개 언제 적용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 주식회사에서 뭐 대주주 일가나 친인척이나 이런 특수관계인 그런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거는 5,000원짜리인데 이거 사기만 하면 10,0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 가져 이렇게 된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금융회사 이런 뭐 기관 투자가들한테 이런 제3자 배정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진욱 당시 연구관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 주식을 샀을까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 회사 대표인 김모 씨라는 사람과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관계는 아직 객관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의심을 살 만한 아주 핵심적인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법학 석사를 2001년부터 2년까지. 그런데 이 회사 대표인 김모 씨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의 연구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에서 있었던 기간이 겹칩니다. 물론 이 나노바이오시스 김모 대표라는 사람이 훨씬 오랫동안 이 사람은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 거의 10년 동안 있었더군요.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는 한 1년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알아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결국 이 김모 씨 등 8명이 그 당시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 안에 김진욱 내정자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때의 연줄로.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나노바이오시스의 김모 대표가 야 이거 사기만 하면 정말 이만저만해서 뭐 몇 배로 뻥튀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귓속말로 해주니까 김진욱 내정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산 것 아니냐. 이거는 전체적인 윤곽이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회사가 2017년 그 3월 달에 샀다고 했죠. 3월 달에 샀는데 2017년 8월 달에 마코바이오메드라고 하는 회사하고 합병을 공시하고 실질적으로 3개월 뒤에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산 지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회사와 합병을 하는데 이 회사가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이 마코바이오메드라는 데하고 합병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2017년 3월 달에 산 것 아니냐.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는 결국 나노바이오시스 김 대표로부터 사전에 들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마코바이오메드랑 합병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공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물론 2017년 8월이고 3개월 후면 실질적으로 2017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번지지는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 잘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코로나 사태가 번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어떤 뭔가 이 전염병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엄청나게 뜰 것이다. 이걸 사전에 알았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 그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그러나 다만 이 마코바이오메드라는 이 회사가 뭐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류 뭐 이런 거에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다 하는 사실은 충분히 알았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 회사랑 합병한다. 이 나노바이오시스가 이 정보를 미리 그 회사 대표로부터 알고 권유를 받아서 하버드대 같이 다녔다는 그런 그 인연으로 인해서 권유를 받아서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현재 한 2배 정도로 올라 있다. 이거는 곧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이 아니냐.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은 유죄냐. 최근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12월 23일 날인가요? 그때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이게 유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사모펀드 코링크라는 데를 통해서 투자를 한 2차 전지업체가 있죠. WFM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 투자를 한 부분이 유죄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 그러니까 김진욱 내정자의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나노바이오시스 김모 대표와 어떤 그 인연으로 인해서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마코바이오메드와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마코바이오메드라는 회사와 합병하다는 사실을, 합병하면 주가가 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귀뜸을 받고 이 정보를 취득했다 하면 정경심 교수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 WFM이라는 2차 전지업체에 투자해서 뭐 돈을 벌었다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건 또 뭐가 문제냐? 아니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바로 미공개 정보를 얻어서 그걸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공수처장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기자들이 물었더군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상황을 잘 정리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건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할 일이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든가 아니면
하루빨리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고 그 해명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를 자청하든가 해서 이게 완벽하게 클리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또 이렇게 의혹이 있다 아니다 공방하다가 그냥 임명해버리면 그러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결국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되는 이런 사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자 감각으로 보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하고 이 해명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가 공수처장 적임자냐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얘기하고는 좀 다른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듣자 하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